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7회 1번부터 2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60m이고 총 900세대인 아파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30층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 기준일 때는 30층이 기준이며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일 때는 층수 기준이 11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가 30층 이상인데 한 층이 4m이기 때문에 30층에 4m를 곱하게 되면 그렇죠. 120m 이상인 아파트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60m이기 때문에 30층 이하인 120m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2급은 아니죠.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 3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도 틀린 문장이 되겠죠. 3번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3명 이상 선임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인원수는 세대 기준으로 3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안전관리 보조자가 1명씩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900세대를 300세대로 나누면 그렇죠. 3명이 됩니다. 최소 3명 이상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소방공무원 3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2급에 해당이 됩니다. 좌측에 보시면 특급의 경우에는 5년, 7년, 20년의 경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5년의 경우에는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7년인 경우에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20년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자, 1, 2, 3급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이 7년, 3년, 1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숫자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소방기본법의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첫째, 화재를 예방 경계에 진압한다. 두 번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 세 번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네 번째,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화재 예방 경계 진압 맞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도 맞습니다. 네 번째,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 복리 증진 맞습니다. 세 번째, 소방기술관리 및 진흥이라고 했는데 소방기본법의 목적과 기술관리와는 관련이 없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소방기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5년 5천만 원인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할 때 이를 방해했다. 그러면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강제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강제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렇죠. 3년 3천만 원이다. 이때는 벌금에 해당이 되겠죠. 3년 3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강제처분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틀렸죠. 소방자동차에 출동에 지장을 준다라고 했는데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경우는 5년 5천만 원이며 지장을 준 행위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소방자동차 출동을 방해할 때는 5년 5천만 원, 지장을 주는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도 틀렸죠. 4번,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도로에 보시면 소방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게끔 네모 칸이 이와 같이 그려져 있고 파킹
표시가 되어 있으며 이 파킹에 금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이라고 글자가 쓰여져 있겠죠. 여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1번 이외에 2, 3, 4번도 많이 출제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1, 2, 3, 4번을 모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화재 예방 강화 지구를 지정하는 사람은 소방관 서장이 아닌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이 부분이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험물의 저장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을 해야겠죠? 1번은 맞습니다. 2번 소방관 서장은 이때 소방관 서장이라는 것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의미하겠죠? 이 소방관 서장은 화재 발생의 위험이 큰 경우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이격하고 적재 금지를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2번도 맞겠죠? 세 번째, 소방관 서장은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소방관 서장이 강화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서는 모닥불 흡연 등 화기 취급을 해서는 안 되겠죠. 4번도 맞습니다. 6번 문제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이걸 우리는 곧 지출이라고 했습니다. 곧 지출 곧 지출은 무엇이다? 그렇죠. 피난층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됩니다. 5번 문제.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우리는 화재 예방 강화 지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화 지구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 라고 했습니다. 1번 시장 지역이다. 시장 지역 맞죠?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적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것도 맞겠죠? 리을, 소방시설, 소화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있는 지역. 있는 지역은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겠죠? 출동로가 없는 지역을 화재 예방 강화 지구로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7번, 방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염 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있는데 첫째, 의료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방염 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화재 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죠. 두 번째,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겠죠. 이때 운동시설 중에서 수영장은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초기 화재 진압이 비교적 쉽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방염 물품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는 방염 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카펫이나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인데 벽지류 중에서 종이벽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종이벽지는 제외가 된다. 나머지는 2mm 미만의 벽지류는 방염 대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구류의 경우 혹은 너비 10cm 이하의 반자돌림대의 경우에는 방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외가 되는 세 가지, 수영장이 제외가 되고 종이벽지가 제외가 되며 가구류와 너비 10cm 이하의 반자돌림대가 제외된다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노유자 시설의 경우 맞죠? 기억은 맞습니다. 운동시설 중 수영장은 제외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죠. 두께 2mm 미만의 종이벽지류, 벽지는 맞는데 종이는 아니겠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사무용 책상과 같은 가구류는 제외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리을도 맞는 설명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장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고시원, 단란주점, 산후조리원, 제과점은 모두 다중이용업소이지만 지상 1층에 설치된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 일반 음식점은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상 1층에 설치된 제과점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경우에는 수립 지침을 작성하는 것은 5년마다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5년마다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다음 건물에서 피난층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피난층이라고 하는 것은 고지출로서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입니다. 그렇다면 출구가 있고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층, 1층과 4층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을 보시면 일반적인 기준은 보행거리 30m 이하입니다. 오른쪽에 평면도를 보시면은 상단에 2개의 거실이 있고 하단에 2개의 거실이 있습니다. 직통계단은 상단 좌측에 하나, 하단 우측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때 파란색 동그라미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오른쪽 하단의 직통계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파란색 라인을 거쳐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좌측 상단의 직통계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파란색 동그라미를 의미하는 이 사람이 이 파란색 라인을 통해서 걸어갈 때 보행거리가 30m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이 보행거리 기준이 50m 이하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40m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이라고 했는데 자동식 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보행거리가 75m 이하로 상대적으로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인화 공장인 경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행거리가 100m 이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일반적으로 직통계단은 보행거리 30m 이하이다. 30m 맞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경우는 그렇죠. 50m 이하에 설치한다라고 했고 2번은 틀렸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라는 것은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이라는 것이죠. 이 경우는 그렇죠. 75m 이하에 설치한다. 3번도 틀렸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무인화 공장이다. 사람이 없는 경우 그렇죠. 100m 이하의 직통계단을 설치한다라고 했습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12번 문제,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건축물의 높이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중요한 값은 8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승강기 탑의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할 때라는 것은 승강기 탑의 면적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승강기 탑의 높이 전체를 건축물 높이에 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연면적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고 건축 면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건축 면적이 8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 값에 8분의 1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8분의 1을 곱하면 그렇죠. 1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승강기 탑의 수평 투영 면적을 확인해 보니 11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8분의 1에 해당하는 100보다 크죠. 따라서 승강기 탑의 수평 투영 면적이 8분의 1을 초과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옥상에 설치된 승강기 탑의 높이 14m를 건축물 높이 80에 모두 산정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80과 14를 더하면 그렇죠. 94m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다음 중 위험물 제조소 등이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정 수량의 배수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대상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제조소의 경우에는 10배 이상이라고 했고 옥외 저장소는 그렇죠. 100배라고 했습니다. 옥내 저장소인 경우에는 지정 수량의 그렇죠. 150배라고 했고 옥외 탱크 저장소는 200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종합방제실의 설치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종합방제실의 설치 장소는 원칙적으로 1층 또는 피난층에 설치를 합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원칙적으로 2층, 지하 1층. 아니죠. 원칙적으로 1층과 피난층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겠죠. 네 번째, 특별 피난 계단이 설치된 초건축물인 경우에는 1층 또는 피난층이 아니라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인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한다. 4번도 맞습니다. 15번 문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열 전달 방식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기를 보시면 차가운 물이 담긴 컵을 손으로 잡으면 물의 온도가 컵에 전달되기 때문에 컵을 잡은 손까지 차갑게 느껴지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번 문제. 다음 중 발화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점화원 없이 스스로 연소가 이루어지는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인하점, 연소점, 발화점. 크기의 순서는 이념 발화, 즉 발화점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발화점은 보통 인하점보다 수백 도 더 높은 온도이다. 맞죠? 일반적으로 산소와 친화력이 큰 물질일수록 발화점이 높은 게 아니라 낮아지겠죠. 산소랑 친하다고 하는 것은 연소가 잘 이루어진다. 즉 발화하기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화하기 쉬우려면 발화점이 낮아야지 쉽게 불이 붙겠죠. 따라서 2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 고체 가연물의 발화점은 가열 속도와 가연물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통나무를 떠올리시면 통나무 자체를 연소시키는 것보다 통나무를 잘게 쪼개서 연소시키는 것이 훨씬 연소가 잘 이루어지고 발화점이 당연히 쪼개는 것이 발화점이 낮아진다. 산소와의 친화력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죠. 화재 진압 후에 계속 물을 뿌리는 이유는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된 건축물이 열로 인하여 다시 연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점화원의 온도를 떨어뜨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물과 만나면 발열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위험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위험물의 종류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상가자, 인자산. 그 중에 삼류 위험물을 우리는 자연, 발화성 물질 혹은 금수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금수성 물질이라는 것은 물을 금지하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과 만나면 발열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폭발이나 연소의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삼류 위험물의 성질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수분, 산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소화 방법은 건조사,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황린의 경우는 삼류 위험물의 대표적인 물질인데 주수 소화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과 접촉을 피해야 하지만 황린만 주수 소화를 이용해서 소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건조사,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으로 소화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7번 문제. 증기 비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증기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증기의 밀도를 공기의 밀도를 1로 해서 비교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증기 비중은 어떤 기체의 밀도를 공기의 밀도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공기의 무게와 비교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기보다 무거울 때는 이 증기 비중의 값이 1보다 클 때이다. 즉 어떤 기체의 밀도가 공기의 밀도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공기보다 가볍다라는 것은 증기 비중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이고 어떤 기체의 밀도가 공기의 밀도보다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밀도를 밀도로 나누었기 때문에 당연히 단위가 없는 무차원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증기 비중이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보다 가볍다라는 의미고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보다 무겁다는 의미가 되겠죠. 증기 비중이 1보다 클 때는 공기와 무게가 같다라고 했는데 클 때는 공기보다 무겁다라고 했습니다. 3번도 틀렸습니다. 증기 비중은 공기의 밀도를 1로 해서 비교한 값이다. 4번이 맞는 문장이 되겠죠. 19번 문제. 저원 장기형의 화재 성상을 가진 내화 건축물의 그래프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시간을 의미하고 Y축이 온도를 의미하는데 짧은 시간에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단기 고온형, 즉 목적 건축물이 1번에 해당이 되며 2번의 경우에는 시간의 변화가 길죠. 이때 온도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이러한 형태를 저원 장기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내화 건축물에 해당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액화천연가스 LNG의 탐지기 설치 위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천장과 바닥이 있으면 LNG의 경우에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누설 시에 천장 쪽에 머무른다고 했고 LPG의 경우에는 어때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누설되었을 경우에 바닥 쪽에 머무른다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는 LNG에 대해서 물어봤죠. 따라서 천장 쪽에 체류하기 때문에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4번은 40cm라 틀렸죠. 천장으로부터 30cm,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심폐소생술 시행 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횟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가슴 압박은 30회를 시행하며 인공호흡은 2회를 실시하는데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분말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분말 소화기는 질식 효과와 억제 효과가 있고 가압식 소화기와 추압식 소화기가 있는데 현재 가압식 소화기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A, B, C급이라고 적혀있는 소화기는 색상이 다몽색, 즉 핑크색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내용 연수는 10년이 맞습니다. 내용 연수가 지나면 무조건 교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0년이 지났다라고 했을 때 내용 연수 경과 후에 10년 미만인 소화기는 성능 검사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3년 사용이 가능하고 내용 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성능 시험 합격 후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교체가 아니라 기간에 따라서 성능 검사 시험에 합격한 소화기는 3년 또는 1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심폐소생술 CPR의 가슴 압박 위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젖꼭지 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다음 응급처치의 체계도에서 가나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을 물어봤습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호흡 곤란한 사람이 있고 외상 환자가 있습니다. 외상의 경우에는 출혈과 골절과 화상이 있는데 출혈이 있는 자는 당연히 지혈을 해야 되겠고 골절, 뼈가 부러진 경우에는 부목 고정을 하며 화상을 입은 자는 화상 처치가 이루어져야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액화천연가스 LNG의 주성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연료가스에는 LNG와 LPG가 있는데 LNG인 액화천연가스는 주성분이 메테인 CH4이며 액화석유가스인 LPG는 프로페인과 뷰테인이 주성분입니다. 프로페인은 C3의 H8, 뷰테인은 C4의 H10인데 메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모두 이런 관계입니다. 탄소가 N개일 때 수소의 개수가 2N 플러스 2개를 이룹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자 구조식을 우리는 알케인이라고 하고 탄소와 수소가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료나 용매, 윤활유로 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탄소가 3개인 경우에는 3개에다가 2배를 하면 6개가 되고 거기에 2개를 더하면 8개가 되기 때문에 탄소의 개수를 알면 수소의 개수도 여러분들이 알케인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6번부터 5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